이 수술을 하는 게 맞나? 이런 제목을 제가 달았는데, 이건 그냥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 수술을 진짜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렇게 이 환자분, 여기 사진에 나오는 환자분처럼 여기가 침샘이 이렇게 거대하게 있는 경우예요. 정면에서 보면은 얼굴이 많이 넓어서 이런 환자분들은 얼굴을 작게 하고 싶어서 인터넷을 알아보고 그리고 수술을 이제 찾아보죠. 그러면 대부분 나오는 게 윤곽삼종을 하면 된다. 이렇게 나오지만 침샘 비대 환자는 뼈 수술을 해서 재미를 못 보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간단한 내용이니까 CT 보면서 같이 좀 얘기 나눠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이런 CT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상담을 할 때 환자분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하는 부분인데, 이 단면에서 보면 이게 지금 교근이거든요. 이렇게 보이는 게. 이렇게 보이는 게 교근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게 약간 벌집 모양으로 좀 이렇게 있죠? 이렇게 보이는 게, 이게 이제 귀밑샘이라고 해서 침샘이에요. 그러면 침샘이 이 귓볼, 여기 있는 귓볼 아래쪽으로 굉장히 크게 이렇게 매달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앞이니까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 여기도 물론 작진 않지만 이게 굉장히 크죠. 그래서 뭔 짓을 해도 효과를 보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예요. 그래서 이 환자분의 그냥 3D CT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불룩하긴 하지만 귓볼 밑에 이 부분이 굉장히 불룩하죠. 이렇게. 그러면 정면에서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불룩하잖아요. 요건 교근이고요. 그럼 여기가 불룩한데 내가 뼈를 자르고 근육을 자른다 한들 이 불룩한 모습이 과연 좋아질 것이냐. 지금 보면 이쪽 여기 불룩한 게 이게 침샘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불룩한 모습을 뭔 수를 써서 뼈 수술을 한다고 이게 줄어들 것이냐. 이제 이런 숙제들이 남는 거죠. 근육이나 이런 연부 조직을 보기 위해서 음영을 이렇게 살짝 조정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그려져요. 지금 잘 보시면 여기에 요 덩어리가 교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불룩한 거, 이게 침샘이에요. 침샘이 굉장히 크죠. 이렇게 보면 형태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시면 요 덩어리가 다 침샘 덩어리예요. 그리고 교근은 이렇게 달려 있고요. 이 덩어리가 워낙에 크니까 정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다 침샘이거든요. 요게 교근이고요. 그럼 뼈를 자른다고 해봐야 여기를 자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위치 관계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는 게, 그러면은 교근이 이렇게 크게 있어요. 여러분 상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뼈만 보고서 어쩌다 저쩌다 얘기할 게 아닌 게, 이 교근 부피도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뼈 음영으로 다시 좀 돌려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교근은 이렇게 있고, 보이시죠? 그러면 이 각도에서 사각턱을 여기를 아무리 자른들, 얘가 줄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각턱을 줄이고 이 근육이 줄어든다 한들 요 뒤에서 버티고 있는 이 덩어리 때문에 얼굴이 축소되는 효과가 별로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비슷한 예인데 이건 실제로 수술을 제가 진행을 했던 예예요.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정면 모습이고요. 이게 수술 후 모습이에요. 이게 1월 4일 모습이고 이게 수술한 지 6개월 정도 된 5개월 조금 넘은 그런 사진인데 보시면 뭐가 좋아졌나요? 요런데 조금 삐죽하게 튀어나와 있던 거, 조금 매끈하게 정리된 건 알겠는데, 여기 늘어져 있던 거, 여전히 조금 늘어져 있고, 잘 보면은 지금 여기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던 요 녀석이 여기는 살짝 들어간 모습은 보이기는 해요. 뼈에서 보면 대부분의 사각턱이 심한 환자들은 여기서 옆이 이렇게 불룩하게, 이렇게 플레어 스커트라고 그러죠? 이렇게 옆으로 벌어진 듯이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게 되는데, 사각턱 수술을 해서 이렇게 좀 다듬어 주고 또 여기 턱이 비대칭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쪽이 좀 더 밑에 있잖아요. 여기는 좀 위에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다듬어서 이쪽 부분을 조금 더 잘라준 거죠. 그래서 실제 피부 음영으로 보면
여기가 조금 내려와서 이렇게 삐죽 튀어나와 보이는 게 여기는 없어진 게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정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좌우폭이 그렇게 줄어 보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미세하게 재보면 귓볼 있는 데 기준으로 이렇게 재보면 지금 여기는 한 156mm 정도 측정이 되고요. 또 여기 수술 후의 모습에서 이렇게 좌우폭을 재보면 이렇게 재보면 뭐 157, 157, 뭐 이렇게 나오죠. 뭐 1mm 정도 차이는 뭐 붓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육이 짧아지면서 살짝 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났는데도 오히려 폭은 조금 늘어난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 조금 줄긴 할 거예요. 좀 더 지나면. 근데 그래서 정면 효과는 별로 안 보인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긴 귓볼이 있는 데고 좀 더 밑으로 해서 입가 있는 위치, 요 위치에서 이렇게 재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재보면 지금 수술 전에가 147mm 정도 측정이 돼요. 그래서 입가 위치에서 수술 후 모습을 재보면 이렇게 재보면 143mm로 이 모습이 한 4mm 정도 줄어든 모습이 폭이 보이게 되죠. 물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더 줄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맞나? 뭐 요거 조금 줄이려고 이걸 수술하는 게 맞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옆에서 보시면 지금 여기가 침샘이거든요. 이 덩어리가. 그러니까 이 덩어리는 그대로 있는 느낌이 들죠. 물론 여기는 살짝 이렇게 들어간 느낌이 있고요. 근데 잘 보시면 이때는 그나마 볼록하니 있고 여기 살짝 들어갔다가 그런 대로 이렇게 가는 느낌인데 여기서는 오히려 사각턱이 잘리면서 여기만 줄고 여기가 늘어지니까 얘가 튀어나온 느낌 때문에 여기가 패이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뼈 사진으로 보면 이 블록혁의 옆으로 튀어나왔던 이 뼈도 없어지고 정면에서 보면 뼈 폭도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한번 재볼게요. 이 폭을 이렇게 재보면 지금 한 119mm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수술 후에 여기를 재보면 110m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뼈의 폭은 1cm가 줄었는데 근 1cm, 9mm 가까이가 줄었는데 실제 줄어든 효과는 한 3, 4mm 정도 나오고 오히려 옆선에서 이 귀밑각에 있는 이 침샘으로 인해서 이 불룩한 것 때문에 오히려 여기가 패인 것만 보이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얼굴이 큰데 근데 너무 줄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사람 마음이. 너무 줄이고 싶죠. 이게 뭐 평생에 한이 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줄이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뭐 그렇다고 지금 뼈 수술이 뭐 아주 과하게 된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아주 조금 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대략 한 요 정도, 요렇게 잘라낸 거거든요. 한 요 정도. 이렇게까지 잘라내고 줄이고 했는데도 정작 수술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은 그닥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침샘이 큰 분들이 오시면 제가 광대 수술이든 뭐 사각턱 수술이든 큰 도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환자분들 중에는 이게 너무나 스트레스여서 이거를 줄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뭐라도 하고 싶어 하고 실제로 뼈가 이렇게 주니까 그래도 얼굴이 좀 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게 뭐 한 1년 정도 지나면 최종적인 결과를 볼 수 있겠고 지금은 한 5, 6개월 정도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완전한 이게 최후 결과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침샘은 그대로 있고 사각턱 줄인 데만 이렇게 주는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죠. 잘 보시면 침샘은 여기에 있고 사각턱 줄인 데는 여기거든요. 이걸 뼈랑 한번 볼까요? 뼈로 보면은 지금 사각턱 끝이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에요. 그러니까 사각턱이 여기 이렇게 있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지니까 여기만 줄어든 느낌이 드는 거죠. 얘는 그대로 볼록하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피부 음영이 나타나는 거예요. 볼록하고 여기만 이렇게 꺼지고 여기는 조금 늘어지는 느낌이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각턱 수술을 할 때 내가 침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나, 내가 침샘이 과다하게 크진 않나,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꼭 체크해야 될 포인트예요.
근데 이제 대다수의 선생님들도 그렇고 환자들도 그렇고 침샘에 대해서 이게 침샘이라는 걸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대부분 남자에 많고요. 여자가 이렇게 큰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근데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낮고요. 그런데 이게 집안 내력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기가 이렇게 만두처럼 또는 혹처럼 여 귀 밑에 이렇게 달려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각턱 수술을 한다고 해서 얼굴이 작아지지 않는다.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의사 선생님들도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침샘이 큰지 여부를 꼭 확인해서 줄일 수 없으니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걸 사각턱 수술을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갸름해지는 어떤 효과를 보기보다는 오히려 울퉁불퉁한 턱선 라인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환자 ECT에서도 제가 보여드리듯이 단면에서 보면 굉장히 이 침샘이 커요. 지금 여기 음영을 한번 따라와 보세요. 여기 보면 벌집처럼 약간 있죠? 조금 더 크게 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 요게 교근이고요. 회색으로 보이는 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 게 침샘이에요. 엄청나죠? 이 침샘 크기가. 그래서 이 크기가 너무 큰 경우에 여기서 뭐 자르고 줄이고 뭐 이거 해봐야 이 뒤에 불룩한 게 그대로 있기 때문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침샘이 큰 분들한테는 사각턱 수술하지 마시라 얘기를 해요. 별 효과 없을 거예요. 별 재미 못 봐요. 근데 뭐 그래도 좀 어떻게 조금이라도 줄지 않을까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환자분들이 조금만 줄이고 싶은데 아니 그래도 내 얼굴이 너무 커서 그런데 조금은 좋지 않을까? 그래도 조금 줄지 않을까요? 뼈를 자르는데. 근데 뼈를 자른다고 줄기는 줄죠. 근데 그 모습이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고 오히려 턱선이 조금 울퉁불퉁해지는 걸 감안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렇게 귀밑샘이라고 하는 침샘이 큰 경우에는 우리 의사들이 해줄 수 있는 게 많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에 귓볼 밑에 이렇게 혹처럼 달려있는 이런 경우에 사실 이게 이제 종양이나 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침샘 제거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침샘이 두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겉에 층이 하나가 있고 속에 층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이로 안면신경이 지나가요. 안면신경이 이 귓볼 뒤에서 나와서 요 앞으로 해서 이렇게 5개의 갈래를 만들거든요. 근데 그 침샘 사이로 이 신경이 지나가요. 그래서 침샘을 제거할 때, 뭐, 암이 됐든, 종양이 됐든, 뭐, 어떤 목적이 됐든, 침샘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 때는 환자한테 꼭 그 스페셜 퍼미션이라고 해서 특별 동의서를 받아요. 안면신경이 손상받아서 마비, 영구 손상이 올 수 있다. 동의하느냐? 이걸 받아요. 그만큼 수술하는 의사도 리스크가 있어요. 물론 뭐 경험 있는 선생님이 하시면 크게 신경 손상 받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게 수술 직후에 또는 수술 후 수개월간 안면신경이 마비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과연 이걸 미용 목적으로 수술해 줄 선생님들이 있을까?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어떤 환자는 사각턱이 너무 커서 침샘 제거를 한번 고려해 보세요 라고까지 말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원장님이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니 저는 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대학병원 쪽에 한번 문의해 보세요. 그래서 성형외과 쪽으로 이제 리퍼한다고 의뢰서를 써서 보내드렸는데 성형외과 선생님은 이비인후과로 보내신 거예요. 이비인후과에서도 침샘 제거 수술을 하니까 이비인후과 선생은 이거는 미용 목적이니까 성형외과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환자분이 오셨어요. 성형외과 갔더니 이비인후과 가라고 하고 이비인후과 가랬더니 성형외과 가라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사실 누가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 성형외과에서도 하고 이비인후과도 하는 수술이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의사들이 질병이어서 암이어서 종양이어서 수술을 한다면 그거는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용 목적으로 내가 얼굴이 너무 커서, 침샘이 커서 얼굴이 너무 넙디해 보여서 이 수술을 한다 그러면 전혀 또 다른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아파서 수술하는 거는 부작용이 생겨도 환자들이 감내가 되죠. 그래도 뭐 예를 들면 암이면 죽는 것보다는 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미용 목적으로 수술하는 경우에 만약에 장애가 남았다. 그러면 그 어떤 환자분도 설사 수술 전에 그 상황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다 해도 그걸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고 분쟁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조금 안전하게 또 이렇게 뭐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침샘에 보톡스를 놔주는 거거든요. 침샘에 보톡스를 놓으면 침샘 자체가 침이 분비가 안 되면서 침샘 자체가 줄어서 침샘 사이즈가 줄어서 갸름해져 보여요. 근데 문제는 보톡스 자체도 신경을 차단하는 약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빨갛게 그린 안민신경에 만약에 보톡스 약이 조금이라도 작용을 해서 이 신경을 마비시켜버리면 5, 6개월 동안 안면신경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 리스크를 누가 감당하려고 하겠냐는 거죠. 아무리 수술 전에, 시술 전에 설명을 해준다 한들 나 주사 맞고 입 돌아갔다. 환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마음도. 하지만 의사들은 점점 이제 그런 리스크 있는 수술을 피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왜냐면 뭐 보톡스 그거 조금 놔주는 게 뭐 큰 돈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병원 입장에서. 근데 위험성은 아주 커요. 그리고 괜히 말썽 생기면 환자랑 의사랑 5, 6개월 동안 같이 고생을 해야 돼요. 감정도 많이 상하고 힘들죠. 심리적으로. 환자도 힘들고 의사도 힘들고. 그러니까 쉽사리 여기에 보톡스 맞으세요 라고 말도 못 하는 거예요. 뭐 잘 놓으면 되지 않냐. 뭐 그럴 수 있고요. 잘 놔서 이번엔 괜찮았으니까 선생님 잘 놓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놔주세요. 다음에 놨는데 자칫 조금 약이 좀 잘못 들어가서 신경에 닿아버리면 또 5, 6개월 안면마비 상태로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 리스크를 감당하기가 환자들도 의사들도 싫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답이 없죠. 환자는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의사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리스크가 너무 커서 막상 권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꽤나 관찰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셔야 될 건 사각턱을 줄여서 그러면 조금이라도 나아지냐? 모르겠어요.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조금이라도 나아졌다고 판단하는 분도 있겠지만 또는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될 거면 내가 왜 해?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가르쳐 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침샘이 귀밑샘이 침샘은 얼굴에 3개가 있거든요. 귀밑샘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 있는 턱밑샘이 있고 혀 밑에 있는 혀밑샘이 있어요. 그래서 3가지가 있는데 뭐 요런 데는 보톡스 잘 맞죠. 쉽게 맞을 수 있고. 근데 이 귀밑샘은 조금 조심하시라. 그리고 이게 크다고 얼굴이 크니까 윤곽 수술을 하면 작아지겠다는 생각에 사각턱 수술을 하면 요런 형태의 모습이 남을 텐데 요래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좌우폭이 준다는 거에 본인이 만족하겠다 하면 수술을 진행해 볼 수 있겠지만 아니면 아예 수술 안 하고 지내시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보톡스 맞으면 어때요? 교근애라도 여기에라도.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한번 볼까요? 이 모습에서 교근은 여기거든요? 그럼 이거 줄어들면 뭐예요? 얘가 이렇게 뒤에 버티고 있는데. 그럼 효과가 없잖아요. 효과가 없잖아요. 여기가 줄어들어서 갸름해 보일 수는 있으나 뒤에 얘가 버티고 있으면 얼굴 넙대대한 건 매한가지거든요. 정면에서 봐서 얘가 조금 줄어드는 거 보톡스로 사각턱 보톡스, 교근 보톡스로 효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얘 튀어나온 게 그대로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과연 도움이 되는 짓이냐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개인적으로는 이 수술은 안 하는 게 환자도 의사도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아무리 간절하더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그냥 수술 안 하고 크면 그냥 받아들일 수 있지만, 수술하고 여기 패이고 크고 조금 줄었다. 그게 만족감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 라는 회의감이 있어요. 그래서 아쉬운 얘기지만 제가 가끔 상담하다 환자들한테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죄송해요. 오늘 멀리서 이렇게 힘들게 상담 왔는데 희망적인 얘기는 못하고 제가 비관적인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네요. 제가 죄송해요. 라고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선생님, 그래도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 방법은 있어요. 그 리스크가 커서 그 리스크를 감당하기가 의사도 환자도 쉽지 않을 뿐이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수술을 하는 게 맞나?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고요. 만약에 한다면 의사도 환자도 앞서 보여드린 이런 비대칭이나 턱선에서의 이런 함몰, 약간 이런 느낌들, 이런 것들이 남을 수 있어서 오히려 괴로울 수 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한 번은 보여드린다고 예전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라 오늘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침샘 큰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리고 뭐 제가 하지 말란다고 안 하는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얼마 전에 상담을 왔던 환자분인데 그것도 여러분하고 좀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기는 한데 모르겠어요. 아직 환자분이 사진, 그러니까 CT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주셔서 여러분하고 공유는 못 드리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몇 년 전에 저한테 와서 윤곽 상담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 윤곽 해봤자 별 재미 못 봅니다. 괜히 턱선만 울퉁불퉁해질 거고 괜히 볼처짐 때문에 고생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기에 이렇게 패이면서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으로 턱선이 무너지기 쉬우니까 안 했으면 좋겠네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이나 할 거면 턱이 짧고 넓으니까 뭐 보형물 조금 넣어서 약간 앞으로 나오고 열상하게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르는 수술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로부터 6개월, 1년쯤 있다가 사각턱을 자르고 T절골을 하고 오셨어요. 아니나 달라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 모양이 생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환자분이 스트레스를 받아 하셨죠. 근데 또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온 환자인데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그렇고 오셨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그러면 또 뭐 어떡해요. 제가 또 해줄 수 있는 거는 거기는 뼈가 부족해서 그러는 거니까 거기는 보형물로 만들어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는데 또 뭐 환자분이 안 보이셨어요. 그리고 한 7, 8개월 지나서 얼마 전에 오셨어요. 모 병원에서 턱을 더 전진하고 길이를 연장하는 그런 수술을 받고 변화는 없고 뼈 이식한다고 광대에서 괜히 뼈만 뜯어내서 광대도 더 이상해진 그런 상태가 돼서 오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뼈가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메꿔야 되는 데는 여긴데 왜 여기를 길게 만들었어요? 제가 그거 환자분 처음부터 볼 때마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셨어요? 근데 그 환자분 답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냐면 그냥 보형물은 넣기 싫었고 어떻게 하면 된다는 의사들이 있으니까 자꾸 그런 얘기만 자기가 귀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듣게 되고 그렇게 했다고 성공적으로 잘 됐다고 쓴 후기들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수술한 의사 선생님이 해결된다라고 얘기해서 자기는 믿었다. 수술하고 한 달쯤 됐을 때는 부어 있을 때 그 모습이 괜찮아 보여서 잘 된 줄 알았다. 근데 서너 달 지나면서 붓기가 빠지면서 패인 게 다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한테 다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제가 볼 때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땐 제가 원하는 게 아니어서 그 말이 들리지가 않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방송하면서 또 블로그에 글 쓰면서 또는 환자분 상담하면서 비대면 하면서 대면하면서 내가 이게 의미가 있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이번 주 한 주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방송에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건 좀 신중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꼭 염두에 두시고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